감사합니다. 이교실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영욱입니다. 신앙송 아주 멋지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60년, 70년을 살아오셨는데 학창 시절에 빼놓고 이렇게 또 시를 참 접해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홍수 속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에 비할 바가 아니죠.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희어였나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영혼이 아름다워질 때라고 해요. 육체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육체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은 이제 마음의 아름다움이에요. 마음을 누구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칭찬을 해준다, 마음의 아름다움, 선행을 베푼다.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처럼 이렇게, 어드리 헵번처럼 그렇게 하면 참 아름답죠, 마음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와우, 진짜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건데 아마 그것은 시와 접할 때가 아닌가, 감동, 감격을 느낄 때가 아닌가. 오늘 한 3분 정도가 감격을 느끼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3분이 참 찌릿찌릿하게 막 영혼이 막 목련꽃처럼 솟아나. 야, 그때가 참 아름다운 시즌입니다. 참 그래요. 감동이라는 것도 시기가 있더라, 시간이 있더라, 유효기간이 있더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바로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때가 바로 가장 순백의 아주 멋모를 때 아주 깨끗한 아까 목련꽃에 뭔가 딱 한 점이 딱 찍히는 그 순간이야. 굉장히 아름답죠. 사랑도 이제 나중에 가고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게 되면 조금 오래죠. 이게 아주 그렇죠. 깊이 있는 짜릿한 사랑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시를 접해 보면은 시를 딱 접했을 때 느낌이 딱 왔을 때가 야 그때 느낌이 참 좋은데 자꾸 있다 보면 그 감격이 사라져요. 옅어져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도 해요. 인간이 처음에 느꼈던 그 짜릿함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는 신이거나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지일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거다. 오늘 받았던 이 감동을 여러분이 앞으로 2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날짜가 좀 지나면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여행도 많이 해보면은 딱 가서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었어? 3번 가면 야 빨리 가자. 지난번에 봤잖아. 빨리빨리 와. 벌써 인간은 달라져요. 벌써 달라지는 거야. 벌써 달라져. 네, 그것을 더 우리가 아주 좀 긴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식사예요. 식사가 똑같은 음식이 3번 나오면은 어때요? 식상해요. 와, 왜 그럴까? 참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걸 먹어야죠. 왜 식상합니까? 야,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감사스러운가라는 거야. 참 인간은 아름답고 위대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감사스럽다라는 거예요. 감사스럽다. 참 그래요. 나를 칭찬해 줄 때는 참 좋아요. 날 지적하면 금방 풀어져요. 얼마나 내 마음이 참 그러한가. 그래. 그래서 이 성인 군자라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성인 군자처럼 한결같기가 참 어렵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이양구 선생님이 오늘 또 한결같이 5년을 이 묵호등대에서 고래랑 노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소리를 하시는 분이다. 잘하셔. 그러니까 소리가 사운드잖아, 필링이잖아. 그래서 잘하시는 거야. 소리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급과 장단과 피치와 포즈와 파워가 다 들어가기 때문이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이 소리잖아요. 파도여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님은 뭇같이 까딱았는데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야. 여러분 이제 소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산 저 산 꽃이 피네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이내 청춘 날 버리고 가버렸으니. 야, 봄은 찾아왔는데 이내 청춘은 날 버리고 가버렸다 이거야. 환장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신앙송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네. 이 느낌이 좋은 느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맞냐 틀리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는 시험 볼 때만 필요한 거야. 우리는 너무나 시험 공화국에 살다 보니까 모든 행위를 맞냐 틀리냐로 재단하려고 해. 인생은 맞나 틀리냐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못했어요. 아유 부끄러워요. 그런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바로 황홀함 속에 젖어보는 것이고 이 경험을 누려보는 것이에요. 내 따라서 합시다. 이 경험을, 이 시간을 향유하라. 누릴 뿐이다. 그렇지. 누리는 것이지 맞냐 틀렸냐 못했냐 잘했냐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는 시험 시즌이 끝났어요. 시험 시즌은 23살까지. 그 이유는 여러분은 매우 자유로워야 되고 매우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누구의 시험에 맞았냐 틀렸냐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유년에 이 누군가가 이것 맞았는가 시험 봐라 이런 함정에 꽂혀 사는 거예요. 대단히 안 좋은 하나의 고정관념이다 이것은.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향유하고 느끼고 생각하느냐래요. 그래서 오늘 목련꽃이라는 목련국이라는 이걸 하나 이런 시가 있었구나. 하하. 시인의 사상이 좀 재밌다. 목련꽃을 가지고 이렇게 러브하고 로맨스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했구나. 형상을 했구나. 그래 그럼 나는 수선화로 한번 써볼까? 나도 저렇게 써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창의성이에요. 여기에 무슨 맞냐 틀리냐가 없어요. 필요치 않아요. 그거는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시험 보시려고 왔어요? 여기에? 시험 보실 건가?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그냥 즐겨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 항상 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좀 하러 갑시다. 그럼 그거 안 해봤는데요. 못해요. 쪽팔려요. 굉장히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람은 영원히 사지선 다양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맞추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와, 해봤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와,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싶네요. 이것을 가져야죠. 인생은 뭐죠? 경험해보는 겁니다. 인생은 말이죠. 경험해보는 거예요. 여행이 뭐예요? 맞추러 가는 건가? 여행은 그냥
경험해보는 거예요. 파리는 어떨까? 공기는 어떻고 음식은 어떻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 막 우리도 말도 하면 뒤집으시구나. 우와, 파리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경험해보러 가는 것이죠. 느끼러 가는 것이죠. 느끼러 가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이어령 박사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의 느낌표가 있어야 될까? 느낌표와 물음표라고 했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를 가지고 살아라. 이어령 박사는 그렇죠. 목련꽃은 왜 하얄까? 왜 저렇게 떨어졌을 때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못할까? 물음표를 가지고. 그래, 사랑도 그렇게 불타다가 가버리고 나면, 영영 가버리고 나면 초라한 모습, 내 핏떡지가 군데군데 그러니까 물음표하고 느낌표, 인생은 물음표하고 느낌표로 시를 쓰는 거예요. 민들레는 왜 낮은 곳에만 있을까? 민들레가 육상 빌딩에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일까? 너는 어찌 그렇게 낮은 곳에서 나보다 높은 하늘만 쳐다보고 사느냐? 나는 오늘도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컴퓨터와 휴대폰만 눈 빠지게 보았다. 아서라, 내 눈에 네가 더 성자이니라. 아서라, 나는 명품을 두르고 있지만 하늘 한번 못 보고 산다. 이야,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물음표와 느낌표. 민들레는 왜 낮은 곳에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져보세요. 네, 그리고 그 물음표 속에서 나는 무엇을 느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와 노래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서 앉아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참 저는 어머니를 3살 때 여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강변에 살아보지 못했어요. 네. 이 노래가 그래서 저는 늘 물음표와 느낌표로 와닿는 거예요. 엄마의 손을 잡고 강변에 갔을 때 그때 느낌은 어떨까? 이건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아이던노예요. 인생은 그래서 조금 결핍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커다란 누구나 뻥 뚫린 결핍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작품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욕망이 나오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욕망도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꿈도 없지요. 모든 게 다 완벽한데, 퍼펙트한데. 자,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신앙송에 보신 분은 나는 새로운 것을 경험했구나. New experience. 새로운 것을 나는 경험했구나 생각합니다. 네? 아셨습니까? 네. 앞으로 못했네, 잘했네 그런 거 너무나 신경 쓰지 않기로 합시다. 우리
김광호 선생님, 김기임, 김보윤, 김태희, 노현옥님. 네? 네. 노현옥님이 보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우리 방에 이것저것 잘 올려주셔.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도 좀 소통인데 소통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좀 중요하죠. 소통은 뭐죠?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관심을 누구는 늘 사일런스,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 땡큐입니다. 저는 관심 있으면 표현해야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요? 뭐야? 이거네요. 자, 그래서 침묵만 하지 말고 이제는 소통을 하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댓글도 똑같은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 만났으면 하이, 굿모닝 인사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사람 만났는데 이거 노 땡큐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휴대폰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인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 만났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으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실례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겠다는 인사가 있어야죠. 사람 만나도 아이고 사일런스, 그건 뭐야?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월드, 투 월드에 살고 있다. 하나는 지금 필드라는 오프라인의 월드고 또 하나는 온라인이라는 월드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속에서도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가 있어야 되고 예쁜 거 올리면 아우 참 예쁘네요, 이거 올려줘야 돼요. 물론 띠까띠까 귀찮잖아요. 그러면 귀찮지 않으면 죽어버려야지. 사망해버리면 하나도 귀찮지 않아요.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의문입니다. 네, 귀찮아요 가지고 안 돼요. 네, 저는 인생 삶 자체가 귀찮은 거라고 봐요. 왜 신은 인간에게 귀찮게 해놨을까라는 미스테리예요. 제일 귀찮은 것이 아침마다 저는 세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돼. 너무나 귀찮은가? 왜 똑같은 거를 죽을 때까지 하냐고. 너무 귀찮아 나는 이게. 와, 그다음에 30세기 또 씻는 거야. 너무 귀찮아 이게. 먹을 때는 참 좋은데 씻기는 귀찮아. 왜 신은 귀찮은 일을 반복시켜놨어요? 왜 신은 아주 귀찮은 일을 똑같이 하게 할까? 네, 그래서 저는 쉬는 날은 세수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제일 싫어요. 당신은 일어나면 빨리 씻고 하지 왜 세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어른이. 저는 너무 똑같은 일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 이틀 정도 세수 좀 안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 뭐가 이상할까? 찝찝해서. 뭐가 찝찝해서? 그거는 사랑의 눈으로 보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애들 있잖아, 똥 쌀 때 보세요. 얼마나 향기롭다 그러지. 아이고 더럽다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네, 자 어떻게 그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물음표 느낌표를 항상 생각하시고 인생을 느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사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히 반복하면 믿음이 생성됩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도 반복하면 믿음이 생겨요. 쉬운 노래를 반복해라. 쉬운 시, 마음에 든 시를 30분만 반복해보세요. 자연히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보세요. 올릴까? 내릴까? 긴 음이다? 짧은 음이다? 너무 재미없어요. 그냥 외워, 그냥 읽어 하다면 나도 모르게 완급이 나오고 감정이 묻어나게 돼 있어. 감정이 나는 전혀 없네요. 그냥 죽어버리 그러면. 농담이고. 자, 하여튼 그래서 시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와닿는 시를 선택한 게 좋아요. 남이 좋다게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내 옷에, 내 몸에 맞아야지. 남이 멋있다고 해서 똑같은 거 이거 입어보세요. 내가 입으면 아마 안 멋있을 거예요. 안 멋있는 거야. 자기 옷이 있어. 응? 여러분의 옷이 있는 거야. 모자 쓰니까 지금 예쁘시잖아. 내가 모자 써봐 이거 별로 나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똑같은 거야. 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남이 좋다 해서 나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걸 하나 선택해서 그거를 1차 목표가 따라서 합시다. 30번 읽기. 1차 목표를 30대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걸로 하세요. 소리내서 읽기. 30번, 30회를 읽어라. 네, 오늘 무대 스피치 스탠스 잡기입니다. 지금 오늘은 무대 나오고 항상 센터가 있죠. 센터가 있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스피치 마이크는 이렇게 잡기보다는 이렇게 잡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약간 밑으로 신앙송할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만 또 노래 부를 때는 또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고 네, 그렇지만 스피치 할 때는 이렇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는 무슨 꼬거나 이런 쪽까지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다. 밥을 아침에 조금밖에 안 먹었을 때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내 소리가 좀 일반적으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어서 좀 크다. 그럴 때는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내려서 이걸로 원근으로 소리의 파워를 조절하라. 가장 좋은 소리는 이 공간에서 못 듣는 사람이 없이 충분히 내 소리를 인지할 정도의 에너지가 있으면 좋죠. 네, 그래서 소리를 나는 얌전하게 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소리를 좀 크게 우렁차게 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취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취향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욱입니다. 이렇게 내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욱입니다. 이렇게 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취향일 수 있다. 꼭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다. 네, 그렇죠? 나는 어떻게 어필하고 싶은 것인가? 거기에 바로 좀 전략이 들어가면 좋죠. 나는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으로 낙천적인 사람으로 어필하고 싶다면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힘있게 하는 것이 그런 성향 쪽으로 인식되지만 나는 점잖하고 나는 요조 숙녀 같고 나는 아주 베리베리 멜랑콜리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좀 전략이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미술쟁이.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선택할 뿐이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라 이거야.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씩씩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성대를 수술해야지. 수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내 의지로 노력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성형과 의사한테 가서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수술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난 내 의지로 수술하고 싶다고 하면 내일부터 여러분도 소리 질러야죠. 시작.
소리는 죽어도 싫고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안 들고 사시면 됩니다. 자, 이건 하나의 선택이고 뭐다? 취향이다.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죠. 술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선택이죠. 마실 것이냐, 즐길 것이냐. 아니면 나는 술이 주는 그 얼떨떨함이 싫다. 나는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생처럼 야무지게 살고 싶다. 술은 나를 약간 해롱해롱하는 것이 나는 너무 싫으니까 눈 똑바로 뜨고 살 것이다 라고 하다가 마시면 돼요. 그냥. 자, 선택이야. 신앙과는 선택이죠.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선택일 뿐이야.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선택사항이야. 자, 그래서 나는 그렇죠. 취향이다. 고고한 척 살 것인가, 약간 정말 낭만 가객처럼 살 것인가. 그렇죠. 나는 고상하게 살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낭만 가객으로 살고 싶다. 어쩌 이소룡처럼 이렇게 살 것인가. 영화 배우처럼 살 것인가. 머리도 펄펄하고 목도 샥하고 이소룡처럼 살 것이냐, 또 뭐 누구야 거기? 그런 사람처럼 살 것인가. 자, 앞에 나왔을 때는 자 1세션에는 센터에 서라는 거죠. 그냥 뭔가 아웃사이드에 서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일이 붙는 것보다는 약간 앞으로 붙는 게 나아요. 오히려 이게 좀 더 뭔가 좀 더 친화력이 있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민영훈이에요. 수요일에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센터에 서서 안정감 있게, 시설은 사람 중앙을 센터를 60%, 70% 정도를 응시하고, 그 다음에 좌우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라. 자연스럽게 상체를 바꾸거나 한 발짝 정도 이동하거나, 그럼 아주 좋잖아요. 한 발짝 정도 이동하거나 상체만 바꾸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산보듯이하고 말하지 마라. 원산보는 좀 그렇죠. 그래서 아이콘 대열하라. 시선을 볼 때는 이 중에서 가장 내 마인드하고 유사한 사람이 갔을 때는 마음이 조금 더 편합니다. 내 눈길이 조금 더 편한 사람을 주로 위주로 좀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눈길이 갈 때 스스로 좀 긴장을 해가지고 함께 긴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자꾸 긴장을 하니까 나도 긴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조금 눈길에서 슬쩍 지나가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내 눈길을 자꾸 이상하게 보지? 그 사람 집중하려면 센텐스를 잊어먹게 돼. 3000% 말이 빠져버려. 3000%. 자, 그래서 A로 시작해서 나는 B를 말하고 또다시 A를 한 번 더 반복하고 나는 끝나고 싶다. 이게 일반적인 스피치인데, 어떤 사람은 A로 시작했는데 B까지 갔다가 또 C로 갔다가 이 F까지 와가지고 어디로 또 C로 갈까, F로 갈까, A로 갈까, 혼돈 상태에서 대다수 스피커가 피니시를 못해요. 마무리를 못해. 마무리를. 그래, 명강의도 마무리가 중요하죠. 엔딩이 중요하죠. 마무리가 중요하고 3분 스피치가 됐건 5분 프레젠테이션이 됐건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자,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잡고 센터에 쓰고 시선 처리하라.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음성의 성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면은 아주 활기찬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쇼쇼 허참입니다. 박진감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음이 꽃피는 동네 배한성입니다. 그럼 이게 느려지면은 안정감은 있는데
처지고 지루하고 좀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약간 스피드하면서 완급을 주면서 젊음과 열기를 줄 것인가? 그래서 아침에 아나운서들은 말이 약간 빠릅니다.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9시 굿모닝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침 9시 굿모닝입니다. 그럼 야 꺼라 자식아. 힘 빠진다. 힘 빠져. 야간에는 조금 안정감, 휴식기에 들어갔으니까 좀 느려져야 되겠죠. 야간에 막 안녕하십니까? 밤 10시에 만나는 인동진입니다. 시끄럽 다 꺼라. 아유, 술 먹은다고 저 자식. 아유, 시끄러워. 그러나.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배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나와. 낮은 보이스가 다 나와서 이제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그런 게 딱 알려. 네, 자 그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마이크 잡고 스탠스 잡고 시선 처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무대도 뭐 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했어요.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쭉 우리 먼저 하신 분 우리 자 선생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감정을 살아있게 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감정을 살아있게 하라. 삶은 연기이다. 인생은 연극이다. 세상은 무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렇죠. 셰익스피어는 일찍이 세상은 무대요. 세상은 연극이요. 인생은 연극이요. 세상은 무대요. 나는 연기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뭐 아이의 역할, 뭐 이런 학생의 역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연기죠. 액팅이다. 액팅. 자,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희끗해지고 피부가 주름지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슬퍼해야 될 성찰이 아닌가 싶어요. 참 저는 시를 쓰려고 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감정이 말라간다는 것이 더 슬픕니다. 몸이 말라가는 것보다 감정이 말라가는 게 더 슬퍼요. 과거에는 여치가 삐쭉 나와도 신기했어요. 요즘에 귀찮아요. 감정이 말라가는 거야. 나비가 활활 날아다니면 환상적이었어. 어떻게 저렇게 나비가 저렇게 날까? 요즘은 웬 벌레냐 이렇게 보여. 참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에 새로운 성찰이 한국에 있어야 된다. 빌딩만 올라간다고 수출만 많이 한다고 좀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국민들 가슴에 행복지수, 산후를 보고 느끼는 안락함, 아름다운 필름이 메말라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서울로만 모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시골에 남아있어야지. 그래야 여치도 보고 메뚜기도 보고 잠자리도 연구할 거 아니야. 모두가 서울로 와버리면 메뚜기 여치는 누가 연구해? 누가 볼 거야 그거는?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은 시골에서 향유해야죠. 그래 우리가 숨겨쳐 줘야죠. 고향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세금도 팍팍 면세시켜주고 그래 고향을 지켜라. 사투리도 살려놔야 누군가는 그 사투리가 유지될 거 아니야. 왔다 시가면 겁나게 거시기입니다. 천재 삐거리 같다. 이런 아름다운 사투리가 살아있어야죠. 모두가
유튜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민용기 이렇게만 쓴다면 한국말이 너무나 드라이하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립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만 쓸 필요가 없어요. 사투리 쓰는 사람은 어디에 어디라에 이런 멋진 말을 써야지요. 아나운서 같은 말만 멋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피치 배운다고 해서 사투리 안 쓴다? 그거 아닙니다. 노 땡큐예요. 사투리 써도 되는 거예요? 저런. 그럼 한국 사람이 사투리 써야지 그러면 사투리 안 나는 써도 좀 돼. 고치고 싶었는데. 그거 아름답잖아요. 지금 아름답잖아. 이쁜 사투리인데. 성형하지 마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